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JSA 귀순 사건 당시 경비대대 장병들을 청와대에 일제히 초청을 했습니다. JSA 귀순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8일 만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죠. 최석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초청 인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다는데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JSA 귀순 사건 당시 경비대대 장병과 미군 지휘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귀순병 오청성을 치료한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단연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5발의 총상을 입은 귀순병을 치료한 이 교수 역시 초청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특히 해군 명예소령인 이 교수는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악수를 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소령 이국종이라고 관등 성명을 복창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교수를 향해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청성을 구출한 권영환 중령과 송승현 상사, 노영수 중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북한군 구출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청성 귀순 이후 18일 만에 JSA 경비대대 장병들을 청와대로 부른 문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의 JSA 장병 초청을 두고 청와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JSA 귀순 용사에 대해 침묵한다는 야당의 비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최 기자 이야기 들은 대로요. JSA 귀순 사건 당시에 경비대대 장병들, 미군들을 포함해서 또 이국종 교수까지 청와대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 행사가 조금 전에 있었고요. 관련된 영상이 따끈따끈한 영상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오늘은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행사, 노은지 기자. 차담회죠.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하는 행사였는데 네. 우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원탁에 둘러 앉아서 차를 마시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가 됐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 보시면 이국종 교수가 앉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네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렇게 둥글게 앉기 전에 어떤 모습이 좀 연출이 됐냐면요. 이국종 그 센터장이 먼저 도착을 해서 도열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 관계자들과 함께 도열을 해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하니까 악수를 하고 이제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좀 짧게 진행이 됐지만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오후 2시부터 40분간. 네, 40분간 또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짚어야 될 포인트가 많죠. 예, 영상도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국종 교수와 만나서 문 대통령이 이 교수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여러분들께 좀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지침대로 신속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대응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영환 대위장님은 함께 우리 송성현 상사, 또 영중사와 함께 포복으로 이렇게 가면서 무사히 구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국종 교수님은 그 북한군 그렇게 많은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 목숨을 구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국종 교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오늘 하여튼 참석 인원들한테 특별히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별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국종 교수를 이제 칭찬을 하면서 이제 외상센터가 이제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좀 낙후돼 있는데 실력은 우리나라가 최고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면서 상당히 좀 감사의 말을 좀 전했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구출 작전에 투입이 됐던 그 장병들에게도 침착하게 잘했다라고 다시 감사를 재차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군 생활도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문 대통령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 군 생활 중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일환의 작전이었던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본인이 투입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판문점이 얼마나 예민하고 예.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곳인지 잘 안다. 이렇게 공감의 표시도 했었습니다. 자,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JSA 귀순 사건이 발생을 한 지 오늘로 이제 18일째입니다. 18일이 되는 날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지휘관들, 장병들을 초청해서 차담 행사를 가진 건데 오늘 행사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좀 더 빨리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아쉬움은 있고요.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왜냐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군이나 이런 그 유엔사에서 훈장도 수여하고 그죠 표창을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치하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대통령께서 격려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미군이나 유엔사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닌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사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 행사하는 거 조금 일찍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이셨고요. 조금 전에 이두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왜 그 포복해서 귀순병사를 안전하게 구출한 노영수, 송승현 중사도 오늘 차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오늘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국종 교수가 만났을 때 처음에 딱 인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두 사람의 첫 만남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밖에서 한번 네, 딱 인사할 때 소령 이국종 하는 관등 성명을 외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해군 정복을 입고 나타났죠. 그런데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오늘 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되게 특이했던 게 정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군 정복을 입고 청와대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예. 그저께 이제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도 군 작전을 좀 뭐 작전 회의를 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제복을 입었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소령 계급 표시 뭐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금색띠 세 줄은 해군 소령인 계급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 이국종 교수가 사실은 이제 본인이 해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 병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네. 해군 해양병원의 일환이다. 뭐 해군 해양의료원의 산하 부속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해군과 MOU를 체결한 이후에 실제로 뭐 해군에서 파견 온 분들이 이제 의료진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외상센터에 이제 오는 환자들 중에서 군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해군 소속이고 해군에 뿌리를 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다 이런 얘기를 차석에서도 자주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송영무 장관에게 거수경례를 했거든요. 아, 송영무 장관을 향해서는 이국종 교수가 거수경례를 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거수경례를 좀 까먹은 듯한데 송영무 장관에게 했는데 이제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에요. 아, 바로 이 모습이군요. 예, 지금 들어오면서 아. 이제 거수경례를 하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뭐 둘 해군만의 원통하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반가운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의사지만 이렇게 군복을 입고 거수경례까지 하는 이국종 교수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좀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명예 해군 소령된 것은 그 아덴만 작전 그 계기였습니까? 박해균 선장을 구한 바람에 이름을 빛냈다고 해서 예비역 해군 명예 해군 대위로 인간을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것은 꼭 개인적으로 어떤 민간 기관의 외상센터장으로서만 온 것이 아니고 저희 기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의료원의 산하 부속 기관의 중증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한 2003년부터 협력기관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좀 약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그 이국종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각하라고 네.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네. 보통은 뭐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데 대통령 각하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도 예.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대통령 각하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우를 담아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국종 교수는 지금 해군 정복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유니폼에 대한 어떤 경의 이런 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네. 뭐 공수대원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우를 갖추고 싶어 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예우가 있잖아요. 교황, 성하. 그러니까 아하. 이게 고풍스럽고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 보면 미국은 그 미국 해군성 천문대 안에 부통령 관저가 있고 또 그 미국 대통령들이 정기 검진을 1년에 한 번 할 때 워싱턴의 베데스타 해군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 해군하고 미국은 이 행정부 대통령 부통령의 관계가 좀 특별한 게 있거든요. 군의관도 보면 군의관이 주치의잖아. 대통령 주치의가 미국은요. 네. 근데 해군하고 공군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좀 해군에 대한 각별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해군들이 갖는 자부심을 이국종 교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과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본인이 또 해군으로 근무를 했죠, 그죠? 갑판병으로 네. 근무를 했고 그렇죠. 아덴만 구출 작전에서 이제 석해군. 명예 그죠? 예. 해군 그 장교가 되고 또 승진도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소령으로. 승진도 하시고 하면서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우. 예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권위주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이국종 교수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마크 리포트 전 주한미 대사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나눴던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임 미 대사였던 주한 리포트 대사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하루는 오셔서 이렇게 잠깐 와서 티타임하고 사진만 찍고 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연합작전 상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큰 증거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외상센터에서 구현되고 서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미국이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 말씀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그 내용이 정확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중에 특이했다고 봤던 것이요. 이 이국종 교수가 보통 우리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 어떤 뭐 정치인들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이국종 교수를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시간을 좀 돌려서 지난해의 을지훈련으로 좀 약간 넘겨보면요. 그때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제 뭐 대량 살상자 발생 시 전담 치료 의사로 선정이 돼서 미군과 같이 한미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리포트 대사를 만나서 이제 이런 치료 모습을 리포트 대사에게 보여준 겁니다. 훈련 모습을. 예, 근데 리포트 대사가 이것을 보더니 우리의 한미 동맹은 지금 정치인 테이블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구나. 바로 이 현장이다. 예. 여기가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국종 교수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예. 사실 이 청와대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강연이 있거나 어디 뭐 글을 쓰게 되거나 그럴 예. 때마다 항상 마크 리포트 대사와의 그런 기억을 계속 자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상당한 그런 그랬군요. 자부심으로 많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국종 센터장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포복을 해서 오청석 병사를 구했던 두 병사들에게도 다양한 이제 말들을 건넸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송성현 상사님과 또 노영수 중사님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먼저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제가 이렇게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대장이 그동안 주었던 신뢰와 또는 주위에 함께 있었던 전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지금과 같이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손을 들겠습니다. 네. 뭐 노영수 중사, 송승현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귀순병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두하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요즘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쯤 되면 이 오청성 귀순병사를 한번 찾아가서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그 오청성 병사가 이제 그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 외부인 면회가 일정 기간은 제한돼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때는 대통령께서 가시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 오청성 병사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합동 신문을 해야 돼요. 합동 신문. 예, 귀순 경위라든가 정확한 신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다 이 부분을 합동 신문이 이루어지죠. 일정 기간은. 그렇죠. 그리고 그 합동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만나려면 이 사람의 정확한 신원, 그다음에 뭐 어떤 동기 이런 걸 뭐 합동 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만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병사들은 좀 더 빨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늦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이거는, 병사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동 신문이 끝나고 나서 만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동신문 절차 이후에 뭐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그제였죠. 이 이국종 교수가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은지 기자, 뭐 그 시상식에 참석한 이국종 교수의 인증샷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활짝 웃고 있는 이제 이국종 센터장의 얼굴인데 뭐 멋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뭐 그런 누리꾼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남성 그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 팬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여성 팬과 찍은 사진인데 차이점 혹시 좀 아시겠어요? 자, 여성 팬과 남성 팬과 사진을 찍었는데 차이점. 표정 아닌가요? 좀 표정? 미세한데요. 뭐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밝은 약간의 엷은 미소를 여성 팬들에게는 좀 띄워주는 약간 팬 서비스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표정이 조금 부드럽게 풀렸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국종 교수가 잘 웃지 않으니까 저 웃는 사진만 공개가 돼도 화제가 되는데 근데 이국종 교수가 오늘 뭐 한 인터뷰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면서요? 왜 그런 거였던 건가요? 이제 웃을 일이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증 외상센터에서 일하니까 사실 이렇게 목숨이나 아니면 상당한 상해를 입고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거나 이런 분들이나 보호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때 뭐 계속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사실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때는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함부로 웃음을 남발할 수는 없어서 네. 아마 사람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뭐 웃음이 그렇게 뭐 부족한 그리고 적은 분은 아니었을 텐데 그 일하는 환경 그리고 그렇군요. 또 거기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겠죠. 예. 웃을 일이 많아지면 좋겠죠. 예. 그러게요.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면 이국종 교수가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강병규 기자, 네. 두 사람이 또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시상식장에서 이국종 교수와 함께 나타난 이제 군인 2명인데요. 군인 2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왼쪽에 이호준 소령이고 오른쪽에 이주협 중사인데 왼쪽에 이소령은 이제 군의관이고요. 이주협 중사는 이제 위무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병원에서 함께 오청성 씨를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제복을 입은 의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연 주목을 받을 만한데요. 이 센터장이 이제 지난 2차 브리핑에서도 아주대병원은 해군 해양병원의 일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비록 민간병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군 해양의료원의 일환입니다. 여기 우리 해군 장교들 나와봐. 돌아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두 해군 간부는 김태용 중위, 이주협 중사? 네. 저 두 사람이 지금은 저하고 똑같이 아주대병원 근무복을 입고 일하고 있지만 해군에서 오게 되면은 석 달 동안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해군 전체에서 지원한 자원들입니다. 이호준 소령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현역 해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에 이 깃발이 있는 건 해군의 단순한 협력기관이라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2003년부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브라이언 얼굴 때령하고 같이 외상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내려온 성조기하고 그런 해군기가 저희 행사 때마다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귀순 병사를 같이 진료한 이호준 육군소령, 이주협 해군 중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근데 이국종 교수가 저 처음 한 사실이에요. 광고도 찍었었습니까? 광고? 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광고는 아니고요. 예, 그거 어떤 공익 광고예요? 광고에 등장을 한 건데 복지원복지부에서 이제 그 주도한 공익 광고에 등장을 한 이국종 센터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광고 영상이군요. 네, 광고 영상인데요. 네. 응급의료기금과 관련된 뭐 어떤 그런 영상이에요. 이제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모습, 뭐 응급한 환자를 좀 이송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영상 속에서 그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기적을 바랄 때 기적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만 봤을 때만 해도 이제 이국종 교수가 저 사실은 공익 광고에 출연해 달라는 거에 응했다는 것만으로 봐도 예. 환자 사랑이 옛날부터 대단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병규 기자, 네. 그 이국종 교수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아주대병원이 빚이 많이 있고 막 어려움들이 알려졌잖아요. 네. 후원의 손길이 뭐 줄을 잇고 있다면서요? 예, 사실 아주대 병원뿐만 아니라 이국종 교수도 이제 빚이 많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8억이다, 10억이다 이 빚의 규모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ROTC 동문회는 1,00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요. 이제 병사를 잘 치료하는 것도 국가안보의 일환이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기부를 했다고 하고요. 익명을 요청한 기업에서도 3,000만 원, 그리고 시민들 작게는 5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수십만 원씩 각자 이제 십시일반해서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을 좀 후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예, 지금 근데 사실 오청성 병사 얘기가 조금 궁금한 상황인데 네. 뭐 이제 이국종 센터장과 오청성 병사의 뭐 에피소드가 또 하나 공개된 게 있다고요? 예. 준비를 한번 해보셨다는데 알겠습니다. 오청성 병사와 관련 중에 초코파이를 좀 달라는 경우가 있었다. 네. 실제로 북한군들이 많이 좀 인기 과자라서 많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도하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남한의 이 초코파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른바 약간 짝퉁 초코파이를 만들었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나 보죠? 예.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맛은 한국 초코파이보다 훨씬 못하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도 보면 초코파이도 원조 초코파이가 더 맛있고 거기에 비슷하게 만든 게 맛이 좀 못한 것처럼 아마 그 마시멜로 저거군요, 부분, 저거. 예, 마시멜로 예. 부분에 이름도 뭐 단설기 이렇게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영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니까 이름도 좀 다르고 그런데요. 마시멜로에 젤라틴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좀 또 떨어진다고 하고 초콜릿도 많이 못 넣으니까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개성공단에서는 저 초코파이를 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몰아줘서 이제 자기들이 간식으로 여러 명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으면 한 명한테 몰아줘서 그 한 명이 집에 갖고 가서 가족들한테도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인심을 쓰거나 그리고 아니면 일정 양을 모아서 판매도 하고 이렇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예. 아마 초코파이가 달달하기도 하고 유통기한도 좀 꽤 되고 이러니까 개별 포장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유통되기가 쉬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추운 쪽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초코파이를요? 왜 그럴까요? 한 10년 전부터 가보면 네. 저 초코파이 엄청 먹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은 게 뭐 그렇게 좀 북쪽 지역에서 열량 섭취하는 데도 또 도움도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이런 음식 같은 작은 과자 하나에서 큰 차이를 느끼는 그러게요. 거죠. 그죠? 네, 과거 김정은이 이 초코파이 공장을 찾아서 초코파이 직접 맛보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금컵 제6인 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 속에 청춘거리에 건설되어 2011년 10월에 조업한 빵 작업반 생산 현장에 들리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빵 생산 공정과 제품의 가지수, 그 질과 포장 정령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청성 병사와 관련해서 채널A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 이 오청성 병사가 정작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 전혀 불편을 못 느꼈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뭐 폐렴에다가 비형 간염, 폐혈증까지 겹쳤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널A 취재진 단독 취재 결과 비형 간염에 감염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국종 센터장이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요. 비형 간염이 뭐냐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오청석 병사 피 검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17살에 입대를 했고 지금 25살이니까 8년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 8년 동안 뭐 입대한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피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은 북한의 어떤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거는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예. 실제로 피 검사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 전기 자체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뭐 피 검사도 한 번도 체열도 못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살 군 입대 이후에 얼마나 북한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저희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청와대 행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영무 장관이 오늘 청와대를 찾기 전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오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귀순병사 사건과 관련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지역으로 그 총탄도 날라오고 그 귀순병도 우리 지역에 넘어온 상태에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자유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할 수 있는 순간적인 시간이 20초뿐이 안 됐는데 총을 대놓고 나가보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20초밖에 안 됩니까? 그 귀순병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으로 자기 몸을 감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발견 못한 부분에 관한 시정 조치도 좀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교리적이라든가 작계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상황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경대소 한국당 의원과 이제 송영무 장관의 질의응답을 좀 들어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송 장관이 이제 국회 국방위에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뭐 새롭게 좀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예, 오늘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 결과 이제 나온 얘기들이요. 병사 4명이 이제 귀순병사를 향해 총을 쐈잖아요. 그 시간이 13초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13초 동안 무조건 이게 총을 그냥 발사를 한 거죠. 말이 13초지 굉장히 긴 시간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스스로 이제 귀순병사가 낙엽을 덮어서 본인의 몸을 은폐했다고 해요. 아, 스스로 덮어서 예, 안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예, 안 보이게 하려고요. 사격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초소들은 그럼 뭐 했냐? 사실 영상이 공개된 바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우리 초소에서는 총기를 다 장전해 놓은 상태지만 확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뭐 이제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에 군 대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예. 동의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JSA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고 정전 협정이 엄격하게 지켜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군사들이 움직이기 전에 일정 부분 상부에 보고하고 이게 이렇게 그게 정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사실 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낙엽에 이제 은폐가 돼 있어서 구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그 보고하고 이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이나 JSA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될 건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는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게 세이프케어 희곡 제목처럼 그렇게 오청성 병사가 살았으니 망정이지 예. 만약에 그렇게 그 안 좋은 충격적인 일이 일이 있었는데 있었다면. 안 좋은 일까지 있었으면 이 책임론이 훨씬 붉어져서 뭐 국방부 장관, 대통령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전가 뭐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예. 다행히 이제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한번 점검을 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국종 교수한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근데 오늘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의 답변 중에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문제는 있었지만 책임 묻기가 좀 애매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떤 대화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 현장을 충분히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던 군단장과 사단장이 즉각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제 잘못이 없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다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작동된 것입니까? 보고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군 단장과 1사단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기에는 그 상황이 조금 모호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고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기에는 모호하다.
네, 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송 장관이 보고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두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약간 좀 엇박자를 내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해상 봉쇄를 요청하면 참여할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이 해상 봉쇄를 요청하면 우리가 참여하겠다. 또 하나, 핵무장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동의한다. 문재인 정부는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저 두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송영무 장관이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고 나면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막 쳐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사실 송영무 장관 청문회 할 때는 뭐 자격이 어떠네 저떠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더 격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군인 출신이니까 사실 경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기본적인 보수적인 그 대북관이나 안보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일정 부분 이제 외교나 이런 데 치중하는 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서 상임위에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으면 즉답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이제 외교부나 청와대랑 얘기해보고 좀 말을 바꾸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네네. 기본적인 사고는 그 즉답 과정에서 사고의 원형은 확인이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의 국회 출석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 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JSA 귀순 사건 당시 경비대대 장병들을 청와대에 일제히 초청을 했습니다. JSA 귀순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8일 만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죠. 최석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초청 인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다는데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JSA 귀순 사건 당시 경비대대 장병과 미군 지휘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귀순병 오청성을 치료한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단연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5발의 총상을 입은 귀순병을 치료한 이 교수 역시 초청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특히 해군 명예소령인 이 교수는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악수를 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소령, 이국종이라고 관등 성명을 복창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교수를 향해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청성을 구출한 권영환 중령과 송승현 상사, 노영수 중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북한군 구출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청성 귀순 이후 18일 만에 JSA 경비대대 장병들을 청와대로 부른 문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 JSA 장병 초청을 두고 청와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JSA 귀순 용사에 대해 침묵한다는 야당의 비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최 기자 이야기 들은 대로요. JSA 귀순 사건 당시에 경비대대 장병들, 미군들을 포함해서 또 이국종 교수까지 청와대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 행사가 조금 전에 있었고요. 관련된 영상이 따끈따끈한 영상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오늘은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행사, 노은지 기자. 차담회죠.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하는 행사였는데 네. 우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원탁에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가 됐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 보시면 이국종 교수가 앉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네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렇게 둥글게 앉기 전에 어떤 모습이 좀 연출이 됐냐면요. 이국종 그 센터장이 먼저 도착을 해서 도열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 관계자들과 함께 도열을 해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하니까 악수를 하고 이제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좀 짧게 진행이 됐지만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오후 2시부터 40분간. 네, 40분간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짚어야 될 포인트가 많죠. 예, 영상도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국종 교수와 만나서 문 대통령이 이 교수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여러분들께 좀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지침대로 신속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대응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영환 대회장님은 함께 우리 송성현 상사 또 영중사와 함께 포복으로 이렇게 가면서 무사히 구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국종 교수님은 그 북한군이 그렇게 많은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 목숨을 구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국종 교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오늘 하여튼 그 참석 인원들한테 특별히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별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국종 교수를 이제 칭찬을 하면서 이제 외상센터가 이제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좀 낙후돼 있는데 실력은 우리나라가 최고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면서 상당히 좀 감사의 말을 좀 전했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구출 작전에 투입이 됐던 그 장병들에게도 침착하게 잘했다라고 다시 감사를 재차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군 생활도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문 대통령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 군 생활 중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일환의 작전이었던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본인이 투입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판문점이 얼마나 예민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곳인지 잘 안다. 이렇게 공감의 표시도 했었습니다. 자,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JSA 귀순 사건이 발생을 한 지 오늘로 이제 18일째입니다. 18일이 되는 날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지휘관들, 장병들을 초청해서 차담 행사를 가진 건데 오늘 행사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전에서 이제 명예 그죠 예. 해군 그 장교가 되고 또 승진도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소령으로. 승진도 하시고 하면서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권위주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마크 리포트 전 주한미 대사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나눴던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임 미 대사였던 주한 리포트 대사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하루는 오셔서 이렇게 잠깐 와서 티타임하고 사진만 찍고 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연합작전 상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큰 증거가 그냥 정책을 레토릭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외상센터에서 구현되고 서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미국이 한국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 말씀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그 내용이 정확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중에 특이했다고 봤던 것이요. 이 이국종 교수가 보통 우리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 어떤 뭐 정치인들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이국종 교수를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시간을 좀 돌려서 지난해의 을지훈련으로 좀 약간 넘겨보면요. 그때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제 뭐 대량 살상자 발생 시 전담 치료 의사로 선정이 돼서 미군과 같이 한미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리포트 대사를 만나서 이제 이런 치료 모습을 리포트 대사에게 보여준 겁니다. 훈련 모습을. 근데 리포트 대사가 이것을 보더니 우리의 한미 동맹은 지금 정치인 테이블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구나. 바로 이 현장이다. 예. 여기가 바로 한미 동맹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국종 교수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실 이 청와대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강연이 있거나 어디 뭐 글을 쓰게 되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마크 리포트 대사와의 그런 기억을 계속 자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한 그런 자부심으로 많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국종 센터장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포복을 해서 오청성 병사를 구했던 두 병사들에게도 다양한 이제 말들을 건넸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송성현 상사님과 또 노영수 중사님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제가 이렇게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대장이 그동안 주었던 신뢰와 또는 주위에 함께 있었던 전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지금과 같이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손을 들겠습니다. 네. 뭐 노영수 중사, 송승현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귀순병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두하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요즘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쯤 되면 이 오청성 귀순병사를 한번 찾아가서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그 오청성 병사가 이제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 외부인 면회가 일정 기간은 제한돼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께서 가시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 오청성 병사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기관이 합동 신문을 해야 돼요. 합동 신문. 귀순 경위라든가 정확한 신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다 이 부분을 합동 신문이 이루어지죠. 일정 기간은. 그렇죠. 그리고 그 합동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만나려면 이 사람의 정확한 신원, 그다음에 뭐 어떤 동기 이런 걸 뭐 합동 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만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병사들은 좀 더 빨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늦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이거는, 병사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동신문이 끝나고 나서 만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동신문 절차 이후에 뭐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그제였죠. 이 이국종 교수가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은지 기자, 뭐 그 시상식에 참석한 이국종 교수의 인증샷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활짝 웃고 있는 이제 이국종 센터장의 얼굴인데 뭐 멋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뭐 그런 누리꾼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 팬과 함께 좀 더 빨리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아쉬움은 있고요. 좀 더 빨리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왜냐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군이나 이런 그 유엔사에서 훈장도 수여하고 그죠, 표창을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치하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대통령께서 격려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미군이나 유엔사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닌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사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 행사하는 거 조금 일찍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이셨고요. 조금 전에 이두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왜 그 포복해서 귀순병사를 안전하게 구출한 노영수, 송승현 중사도 오늘 차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국종 교수가 만났을 때 처음에 딱 인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두 사람의 첫 만남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박수 한번 교수님 네, 딱 인사할 때 소령 이국종 하는 관등 성명을 외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해군 정복을 입고 나타났죠. 그런데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오늘 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정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군 정복을 입고 청와대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저께 이제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도 군 작전을 뭐 작전 회의를 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제복을 입었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소령 계급 표시, 뭐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금색띠 세 줄은 해군 소령인 계급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 이국종 교수가 사실은 이제 본인이 해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 병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네. 해군 해양병원의 일환이다. 뭐 해군 해양의료원의 산하 부속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해군과 MOU를 체결한 이후에 실제로 뭐 해군에서 파견 온 분들이 이제 의료진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외상센터에 이제 오는 환자들 중에서 군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해군 소속이고 해군에 뿌리를 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다 이런 얘기를 차석에서도 자주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송영무 장관에게 거수경례를 했거든요. 아, 송영무 장관을 향해서는 이국종 교수가 거수경례를 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거수경례를 좀 까먹은 듯한데 송영무 장관에게 했는데 이제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에요. 아, 바로 이 모습이군요. 예, 지금 들어오면서 이제 거수경례를 하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해군 때문에- 참모총장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뭐 둘 해군만에 원통하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반가운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의사지만 이렇게 군복을 입고 거수경례까지 하는 이국종 교수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좀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명예 해군 소령된 것은 그때 아덴만 작전 그 계기였습니까? 박해균 선장을 구한 바람에 이름을 빛냈다고 해서 예비역 해군 명예 해군 대위로 인간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것은 꼭 개인적으로 어떤 민간 기관의 외상센터장으로서만 온 것이 아니고 저희 기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의료원의 산하 부속 기관의 중증 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한 2003년부터 협력기관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좀 약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그 이국종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보통은 뭐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데 대통령 각하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도 예.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대통령 각하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우를 담아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국종 교수는 지금 해군 정복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유니폼에 대한 어떤 경의 이런 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네. 뭐 공수대원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우를 갖추고 싶어 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예우가 있잖아요. 교황, 성하. 그러니까 아하. 이게 고풍스럽고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 보면 미국은 그 미국 해군성 천문대 안에 부통령 관저가 있고 또 그 미국 대통령들이 정기 검진을 1년에 한 번 할 때 워싱턴의 베데스타 해군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 해군하고 미국은 이 행정부 대통령 부통령의 관계가 좀 특별한 게 있거든요. 군의관도 보면 군의관이 주치의잖아. 대통령 주치의가 미국은요. 근데 해군하고 공군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좀 해군에 대한 각별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해군들이 갖는 자부심을 이국종 교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과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본인이 또 해군으로 근무를 했죠. 그죠? 갑판병으로 근무를 했고 그렇죠. 아덴만 구출을 잡고 거기에 비슷하게 만든 게 맛이 좀 못한 것처럼 아마 그 마시멜로 저거군요, 부분, 저거. 예, 마시멜로 예. 부분에 이름도 뭐 단설기 이렇게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영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니까 이름도 좀 다르고 그런데요. 마시멜로에 젤라틴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좀 또 떨어진다고 하고 초콜릿도 많이 못 넣으니까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개성공단에서는 저 초코파이를 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몰아줘서 이제 자기들이 간식으로 여러 명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으면 한 명한테 몰아줘서 그 한 명이 집에 갖고 가서 가족들한테도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인심을 쓰거나 그리고 아니면 일정 양을 모아서 판매도 하고 이렇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예. 아마 초코파이가 달달하기도 하고 유통기한도 좀 꽤 되고 이러니까 개별 포장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유통되기가 쉬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추운 쪽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초코파이를요? 왜 그럴까요? 한 10년 전부터 가보면 네. 저 초코파이 엄청 먹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은 게 뭐 그렇게 좀 북쪽 지역에서 열량 섭취하는데도 또 도움도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이런 음식 같은 작은 과자 하나에서 큰 차이를 느끼는 그러게요. 거죠. 그죠? 예, 과거 김정은이 이 초코파이 공장을 찾아서 초코파이 직접 맛보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금컵 제6인 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 속에 청춘고리에 건설되어 2011년 10월에 조업한 빵자구빵 생산 현장에 들리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빵 생산 공정과 제품의 가지수, 그 질과 포장 정령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청성 병사와 관련해서 채널A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 이 오청성 병사가 정작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을 할 때 전혀 불편을 못 느꼈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뭐 폐렴에다가 비형 간염, 폐혈증까지 겹쳤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널A 취재진 단독 취재 결과 비형 간염에 감염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국종 센터장이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요. 비형 간염이 뭐냐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오청성 병사 피 검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17살에 입대를 했고 지금 25살이니까 8년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 8년 동안 뭐 입대한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피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은 북한의 어떤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거는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예. 실제로 피 검사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 전기 자체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뭐 피 검사도 한 번도 체열도 못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살 군 입대 이후에 얼마나 북한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저희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청와대 행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영무 장관이 오늘 청와대를 찾기 전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오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귀순병사 사건과 관련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지역으로 그 총탄도 날라오고 그 귀순병도 우리 지역에 넘어온 상태에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자유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할 수 있는 순간적인 시간이 20초뿐이 안 됐는데 총을 대놓고 나가보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20초밖에 안 됩니까? 그 귀순병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으로 자기 몸을 감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발견 못한 부분에 관한 시정 조치도 좀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교리적이라든가 작계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상황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경대소 한국당 의원과 이제 송영무 장관의 질의응답을 좀 들어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송 장관이 이제 국회 국방위에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뭐 새롭게 좀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예, 오늘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 결과 이제 나온 얘기들이요. 병사 4명이 이제 귀순 병사를 향해 총을 쐈잖아요. 그 시간이 13초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13초 동안 무조건 이게 총을 그냥 발사를 한 거죠. 말이 13초지 굉장히 긴 시간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스스로 이제 귀순 병사가 낙엽을 덮어서 본인의 몸을 은폐했다고 해요. 아, 스스로 덮어서 예, 안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예, 안 보이게 하려고요. 사격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초소들은 그럼 뭐 했냐? 사실 영상이 공개된 바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우리 초소에서는 총기를 다 장전해 놓은 상태지만 확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뭐 이제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에 군 대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JSA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고 정전 협정이 엄격하게 지켜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군사들이 움직이기 전에 일정 부분 상부에 보고하고 이게 이렇게 그게 정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사실 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낙엽에 이제 은폐가 돼 있어서 구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그 보고하고 이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 게 찍은 사진 그리고 여성 팬과 찍은 사진인데 차이점 혹시 좀 아시겠어요? 자, 여성 팬과 남성 팬과 사진을 찍었는데 차이점. 표정 아닌가요? 좀 표정? 미세한데요. 뭐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밝은 약간의 엷은 미소를 여성 팬들에게는 좀 띄워주는 약간 팬 서비스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표정이 조금 부드럽게 풀렸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국종 교수가 잘 웃지 않으니까 저 웃는 사진만 공개가 돼도 화제가 되는데 근데 이국종 교수가 오늘 뭐 한 인터뷰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면서요? 왜 그런 거였던 건가요? 이제 웃을 일이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증 외상센터에서 일하니까 사실 이렇게
목숨이나 아니면 상당한 상해를 입고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거나 이런 분들이나 보호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때 뭐 계속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사실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때는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함부로 웃음을 남발할 수는 없어서 네. 아마 사람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원래 뭐 웃음이 그렇게 뭐 부족한 그리고 적은 분은 아니었을 텐데 그 일하는 환경 그리고 그렇군요. 또 거기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겠죠. 예. 웃을 일이 많아지면 좋겠죠. 예. 그러게요.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면 이국정 교수가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강병규 기자. 네. 두 사람이 또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시상식장에서 이국종 교수와 함께 나타난 이제 군인 2명인데요. 군인 2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왼쪽에 이호준 소령이고 오른쪽에 이주협 중사인데 왼쪽에 이소령은 이제 군의관이고요. 이주협 중사는 이제 위무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병원에서 함께 오청성 씨를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제복을 입은 의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연 주목을 받을 만한데요. 이 센터장이 이제 지난 2차 브리핑에서도 아주대병원은 해군 해양병원의 일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비록 민간병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군 해양의료원의 일환입니다. 여기 우리 해군 장교들 나와봐. 돌아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두 해군 간부는 김태용 중위, 이주협 중사? 네. 저 두 사람이 지금은 저하고 똑같이 아주대병원 근무복을 입고 일하고 있지만 해군에서 오게 되면은 석 달 동안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해군 전체에서 지원한 자원들입니다. 이호준 소령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현역 해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에 이 깃발이 있는 건 해군의 단순한 협력기관이라서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2003년부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브라이언 얼굴 때령하고 같이 외상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내려온 성조기하고 이런 해군기가 저희 행사 때마다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귀순병사를 같이 진료한 이호준 육군소령, 이주협 해군 중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근데 이국종 교수가 저 처음 한 사실이에요. 광고도 찍었었습니까? 광고? 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광고는 아니고요. 예, 그거 어떤 공익 광고예요? 광고에 등장을 한 건데 복지원복지부에서 이제 그 주도한 공익 광고에 등장을 한 이국종 센터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광고 영상이군요. 네, 광고 영상인데요. 응급 의료기금과 관련된 뭐 어떤 그런 영상이에요. 이제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모습, 뭐 응급한 환자를 좀 이송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영상 속에서 그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기적을 바랄 때 기적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만 봤을 때만 해도 이제 이국종 교수가 저 사실 공익 광고에 출연해달라는 거에 응했다는 것만으로 봐도 예. 환자 사랑이 옛날부터 대단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병규 기자, 네. 그 이국종 교수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아주대병원이 빚이 많이 있고 막 어려움들이 알려졌잖아요. 네. 후원의 손길이 뭐 줄을 잇고 있다면서요? 예, 사실 아주대병원뿐만 아니라 이국종 교수도 이제 빚이 많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8억이다, 10억이다 이 빚의 규모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ROTC 동문회는 1,00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요. 이제 병사를 잘 치료하는 것도 국가안보의 일환이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기부를 했다고 하고요. 익명을 요청한 기업에서도 3,000만 원, 그리고 시민들 작게는 5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수십만 원씩 각자 이제 십시일반해서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을 좀 후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지금 근데 사실 오청성 병사 얘기가 조금 궁금한 상황인데 네. 뭐 이제 이국종 센터장과 오청성 병사의 뭐 에피소드가 또 하나 공개된 게 있다고요? 예. 준비를 한번 해보셨다는데. 알겠습니다. 오청성 병사와 관련 중에 초코파이를 좀 달라는 경우가 있었다. 네. 실제로 북한군들이 많이 좀 인기 과자라서 많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도하 형께 질문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남한의 이 초코파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른바 약간 짝퉁 초코파이를 만들었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나 보죠? 예.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맛은 한국 초코파이보다 훨씬 못하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도 보면 초코파이도 원조 초코파이가 더 맛이